안녕하세요. 아키텐더입니다. 7시가 돼서 다이나모 유저그룹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튜토리얼 영상 3번을 찍으면서 다이나모 튜토리얼은 과연 따라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 노드 설명 스크립트에 대해서 소개 방송이 아닌 다이나모를 접하고 의욕은 있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튜토 영상을 따라하면서 같은 내용이지만 어떻게 달라졌는지 리뷰도 하고 시작 단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이나모를 접근하기 위한 방송이 될 겁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오른쪽 캐릭터가 다이나모 쉽다고 하는데 이 캐릭터는 이제 고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 캐릭터는 이제 누비인 것 같은데 오늘은 왼쪽에 가까우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원래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사에서 다이나모를 할 줄 안다고 하면 회사나 팀원이 다이나모를 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저도 당연히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부터 튜토리얼을 따라해보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근데 팀원에게 알려주기엔 시간에는 부족하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방송을 보시고 이 튜토리얼 영상에 대해서 소개시켜 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다이나모 튜토리얼 영상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튜토리얼 영상을 한 번씩 돌려보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다가 흐름이 조금씩 보이면서 분석도 하고 키워드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미지화 시켜서 설명해 드리고 시행착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석 패러디입니다.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을 몇 번 돌려봤다, 한 번, 두 번 돌려봤을 때 다르듯이 다이나모도 튜토리얼 영상을 3번을 하면서 다르게 느꼈던 부분을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나모 튜토리얼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튜토리얼 영상은 베이직과 어드밴스로 두 가지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이나모 영상을 보시려면 다이나모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튜토리얼 폼 익스프레스를 들어가셔서 이쪽에 링크를 타게 되고, 홈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시면 이렇게 베이직 튜토리얼 비디오가 있고,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근데 베이직이라고 쉬운 것도 아니고 어드밴스라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베이직은 빈 종이에 하나씩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드밴스는 건축물 매스의 다이나모 매개 변수를 변경하거나 프레임이나 파사드 디자인 패널 등을 대입해서 응용해서 어드밴스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5강까지는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형상이 변하거나 패밀리가 변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는 강의입니다. 베이직이라고 가볍게 보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 강의는 30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 기능을 건축 매스의 기준의 선이나 면을 잡아서 그 참고한 객체를 디자인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강의가 많아서 오래 걸리고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1분, 2분, 3분 영상도 많고, 하나의 스크립트에 새로운 기능이 나타날 때마다 파트가 나눠집니다. 하나의 스크립트에 필요한 로직을 하나씩 확인하고 조합하여 큰 틀의 스크립트를 완성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처럼 하나의 그 로직이 보이지만 여기서 파트별로 쪼개서 이렇게 하나씩 강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 대해서 이거를 이제 내용이 많아서 이제 제가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30강인데 7가지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부분, 이제 첫 번째 유닛에서는 이 건축물 매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레빗에서도 매개 변수를 바꿔보고 다이나모에서도 변경해 보는 것을 이제 컨트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이나모 흐름, 기본 노드를 여기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응용을 해서 이 건축물 지붕을 이제 구조 프레임을 이제 작성을 해봅니다. 그다음 라인을 저희가 가상으로 긋는 게 아니고 이 메스에 있는 이 라인을 추출해서 그 추출에 맞게서 뭐 간격을 띄우거나 그 구조 프레임 이제 패밀리를 선택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또 패널도 작성하게 되고 파사드도 이제 가변형 패밀리도 같이 넣어보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형 패밀리가 어떻게 대입이 되는지도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되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이제 파사드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이 둥근 이 지붕이 이제 외부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외부 파일을 가지고 오고 엑셀에 있는 포인터 좌표를 불러들여서 레빗하고 다이나모로 불러와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패널을 대입을 시키는 강의가 있고, 이 패널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색깔 가시성을 나타내거나 뭐 기울기 또는 그 면적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데이터를 또 엑셀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이 태양의 각도에 패널의 특정 각도에 들어오게 되면 색깔을 변하게 하거나 그 이상으로 그 태양의 이제 규칙에 맞춰서 차양이 되는 패널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드밴스 교육이 어떤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이 과정을 저는 이제 3번을 하면서 이 리뷰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3번을 돌려보면서 단속 반복한 게 아니고 시행착오로 느껴서 이제 피드백도 받고 다르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같은 내용을 봤지만 한 번 볼 때마다 계속 이제 다른 내용들이 보이고 안 보였던 정보들도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이제 풀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노드는 그 다이나모를 해보시면 이제 노드에서 인풋, 아웃풋 같은 그 와이어를 다 연결해 봤을 텐데, 이 빨간 색깔은 이제 경고고, 이제 노란 색깔은 이제 주의고, 이제 V3,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처음 해보니까 밑으로 와서 이제 경고가 되는 거고, 노란 색깔은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로 해서 이 노란 색깔로 표현했고,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흐름이 보여가지고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색깔이 잘 보이는 것으로 이제 진행했습니다. 시행착오와 피드백이 이제 연결돼서 제가 아웃풋으로 이제 성장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 이미지도 한번 보여드렸고, 이것은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 튜토리얼 영상을 따라 했을 때는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노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작성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따라하고 나면 그 결과값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 근데 이제 V2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이런 결과값을 뽑아내기 위해서 영상에서는 이런 걸 했구나, 노드를 작성했구나 해서 그 작성한 거를 이제 다시 제가 만들어 보고 이제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V3에서는 그 강의에서 어떤 것을 만들지 다 알고 있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포인트를 만들 거다 생각을 하고 이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포인트 콜디너스라는 노드를 사용하고 내가 이게 맞는지 확인차에서 영상을 보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같이 무조건 따라하기지만 이제 조금씩 변형된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거는 이제 좀 별개로 분석 자료인데, 처음에 V1 했을 때, 네,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는 많이 공부했습니다. 왜냐면 처음 봤기 때문에 뭐 유튜브도 보고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뽑아가내가지고 자막도 보면서 이제 빠짐없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제 두 번째 했을 때는 같은 내용을 반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V3에서 갑자기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다이나모의 그 튜토리얼에 있는 그 로직들이 조금씩 흐름이 보이면서, 아,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강사의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해서 조금 공부가 더 늘어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무조건 따라해서 몰라가지고 좀 적었지만,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고 또 이제 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증가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V3에서는 중복되는 부분들을 다 이제 필터링하고, 아니면 그 중복된 것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강의를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수는 이제 처음에는 40강인데 이거를 이제 35강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7강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3번을 해봤던 거고, 네, 이제 V1, V2, V3를 하면서 이제 크게 제가 느꼈던 것을 써보면, V1에서는 이제 버전 차이로 인해서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 다음에 강좌가 다 영문이기 때문에 그 영문을 이해하고 또 한글에 있는 그 파라미터 값들이 조금씩 달라서 예제 파일이랑 한글로 이제 열었을 때 있는 파라미터 네임이 달라서 오류가 나타났던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하고 수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V2에서는 이제 노드 흐름이 조금씩 보이고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 처음 따라 하시는 분이 아, 이런 부분이 어렵다, 뭐 코드블럭 쓰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코드블럭 대신 이제 노드를 작성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흐름이나 리스트 레벨의 이제 중요성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질문도 많이 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서 그 노드를 많이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 이게 파트가 나눠져서 그 파트에 맞춰서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잘 뽑아내는 거를 하나씩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조금씩 더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가시화시켜서 이미지화 시켰는데, 이제 V1에서 노드 찾는 게 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여기 이 라이브러리 쪽에서 많이 검색을 하셨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검색을 하면 이제 포인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검색을 하면 그 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풋 아웃 값이라든가 이제 정보들이 도움말이 좀 많이 보이셔서 이쪽에서 많이 검색을 하셨고, 그 다음에 빠르게 검색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검색을 해서 이 노드를 진행한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라이브러리 카테고리를 이제 만약에 저희가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릭이 들어가서 그 포인트고, 그 포인트를 찍어내는 방식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저희 선택하는 것을 하면서 이 라이브러리 카테고리를 이제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보들이 어떻게 해서 끌어들이는 건지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이런 노드들이 어떤 건지 잘 몰랐을 때는 이제 도움말을 통해서 이 카테고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다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분명히 그 파라미터 값을 이제 뭔가 검색을 했는데, 여기 파란 색깔 제가 add 파라미터를 검색했는데 총 막 4가지 노드가 한 번에 보여서, 이런 노드들이 각자 하는 역할들이 다른데 이제 같은 인풋 값과 비슷한 이름, 하지만 이 노드에는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다른 아웃풋 값을 내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웃풋 값이 다 달라져서,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만들고 싶고 어떤 정보를 빼내고 싶은지 이거를 생각하고 나서 노드를 검색하고, 그 노드도 처음에는 많이 안 써본 거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전 차이로 인해서 이 노드들이 진짜 못 찾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위 버전을 갈수록 이제 노드 데이터가 세분화되고 인풋 아웃 값이 이제 다양화돼서 조금 더 세밀하게 돼서 이 노드들을 더 찾아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 그 사전에서 들어가셔서 이 노드들을 검색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어와 한글, 여기 보시면 엘레멘션이 있었고 영문에서는 엘레멘션이고 한글에서는 임연도,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이 이름이 달아 버리면 아예 노드의 기능을 이제 실행할 수가 없어서 이런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먼저 개념을 캐치를 하고, 그 임연도의 레벨 값을 이제 변경한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값도 임연도라는 파라미터 값을 찾아서 진행하는구나 해서 스트링 값에 임연도라고 입력을 하여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V2에서는 노드의 흐름이 조금씩 보여서 이렇게 그룹화 시키는 이유들이 그 포인트 이렇게 나눈 이유가 이제 배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 간격을 만들었고, 이 포인트들이 배열이 되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플래닝을 만들고 그 플랜이 태양의 좌표에 맞춰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 그 로직의 순서를 잘 파악해서 이것을 이제 그룹화 시키는 것을 이제 확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흐름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리스트에서 흐름을 이제 행과 열을 바꾼다, 이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 도움말을 참고해 보면 이 이미지만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로 있으면 뭐 행과 열 바꿔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그 영상을 따라하게 하면서 이 파사드 디자인을 하면서 가변형 패밀리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에 맞춰서 패밀리를 대입하는 그 구조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도움말로 봤을 때는 행과 열을 바꾸는 게, 데이터 행과 열을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제가 직접 느꼈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가 1, 2, 3, 4 하고 넘어간 다음 레벨을 넘어가서 1, 2, 3, 4 이렇게 쭉 그 진행을 해버리면, 일자로 진행해버리면 이제 포인트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이걸 행과 열을 바꿨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서 이 노드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말로 보고 이 노드가 어떤 건지 이렇게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것보다 직접 부딪히고 왜 쓰는지 한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코드 블록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서, 이것을 원래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따라하기 컨셉에서는 이 영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일부러 코드 블럭이랑 기본 노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다른지 비교하는 영상도 만들었고, 그 로직도 코드 블럭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V3에서는 핵심 노드가 따로 있어서 그 파트가 나눠진 거에서 그 파트가 나눠진 이유를 생각해서 그 파트를 나눠진 노드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서 서로 조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핵심 노드들을 한번 먼저 앞에서 설명해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스크립트를 짜나가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핵심 노드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규칙 필터가 들어가서 이 태양의 각도에 특정 값이 들어가면 이게 그러니까 x보다 이제 y가 클 경우, 적을 경우 이런 것을 제가 규칙을 잡아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패밀리가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키워드가 보였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키워드가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을 때
인터페이스, 뭐 배열, 뭐 엑셀, 매개 변수, 패밀리, 가변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강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설명이 되었고 2강에서는 이제 배열, 포인트를 배열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코드 블록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엑셀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내보내고, 또 이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고 또 그걸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또 매개 변수도 바꿔주고 리스트도 컨트롤 해보고, 패밀리를 대입해 보는데 라인이나 포인트로 패밀리를 세울 수도 있지만 가변형 패밀리로 세 개의 포인트를 순서를 맞춰서 트러스를 만들어 보는 패밀리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려서, 제가 이거를 정의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도움말에는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돼 있어서 배열에는 어떤 노드가 쓰인다, 뭐 엑셀에서는 어떤 노드가 쓰인다, 리스트에서는 어떤 노드가 쓰인다, 이렇게 다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 도움말에서는 노드 설명만 돼 있고 데이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딱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따라해 보면서 이렇게 분류도 시킬 수 있겠구나, 키워드 제가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분류시킬 수 있어서 매개 변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드를 쓰겠구나, 이렇게 약간 예측이 됐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노드 작성을 해보고 노드 기능을 보고 데이터 결과가 변하는 것을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응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예시로 보면 이제 도움말에서는 그냥 행과 열이 바뀐다 이렇게만 설명돼 있지만, 제가 무조건 따라하기 영상에서는 이 트러스를 3개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드가 딱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이 노드가 어디에 들어갔겠다 이런 것까지는 좀 연결이 되면 조금 더 많이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패밀리로 이제 포인트에 패밀리를 배치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도움말에서는 그냥 패밀리가 바로 책상이나 기둥에 탁 세워지는 거고, 노드 작성했을 때는 그 배열의 규칙도 확인을 해보고 왜 이 노드를 쓰는지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베이직과 어드밴스 튜토리얼 영상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따라 했는지,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바꿨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한글화와 버전 극복도 하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제 영상에 도움말을 설명해 보시면 다 구글 링크로 다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